이번 시간은 인생 2막 배낭을 메고 찾아간 그 일본 폐탄광 도시의 그 허름한 숙소에서 보내는 하루 일정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곳은 한때 탄광 산업으로 성황을 이루면서 번창했던 도시에서 지금은 탄광이 폐쇄됨으로 인해서 침체기를 걷고 있는 홋카이도 중앙부에 위치한 아까비라라는 시가 되겠습니다. 제가 묵고 있는 숙소는 그 오래된 3층짜리 건물을 개조해서 숙소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오래전에 예약을 하고 이렇게 이제 해놓고 이렇게 막상 도착을 해보니까 주인은 물론이고 다른 숙박 손님조차 전혀 없어서 예약한 3일간을 혼자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하루의 보편적인 일정을 제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적하고 인적이 드문 도시라 그런지 이른 아침에 이제 산책하거나 운동하시는 분을 찾아볼 수가 거의 없었고요. 경찰서 맞은편쯤을 지날 즈음에 이제 현지인 한 분이 이렇게 산책하는 것을 발견을 하고 제가 폐탄광 위치를 이렇게 물어보고 또 자세히 안내를 받아서 걸어서 한 10분 거리에 위치한 폐탄광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폐탄광에 이렇게 도착을 해보니까 저희가 이제 내부로 들어갈 수는 없고요. 이렇게 안내 표지판에 1959년부터 1964년까지 이렇게 공사를 해서 1963년도에 오픈을 하고 이제 1994년도 2월에 이렇게 폐쇄가 됨으로써 31년간 운영이 되어 왔다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관으로만 제가 이제 폐탄광을 관람을 하고서 이제 시외가 개천 뚝을 따라서 제가 이제 이렇게 산책을 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개천 뚝에 예쁘고 아름답게 핀 이런 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청 부근에 다다랐을 때 이렇게 길 건너편에 아까비라 신사라고 해서 신사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명패에는 아까비라 시야쿠쇼 그래서 이제 시청이라고 해서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렇게 붉은 건물로 수수한 그런 붉은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웅장하고 궁궐 같은 그러한 아까비라 역사가 JR 역사가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 전철 역사는 지금은 이제 전철 역사로서의 기능은 거의 하지 않고 아까비라 시청에서 이제 주민들을 위한 그러한 교류 센터로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역사가 웅장하고 이렇게 궁궐같이 지어지게 된 이유는 지난 탄광 산업이 활성화되었을 때 이제 물동량이 일본 전체에서도 두 번째로 갈 만큼 상당한 그러한 성황을 이루었던 시기에 지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전철 한 칸짜리, 한 량짜리 전철만이 다니고 이제 영문의 기능도 기관사가 담당할 만큼 그렇게 이제 많이 이용자가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침 산책을 지금 마치고 돌아온 시간이 지금 7시 30분인데요. 그래서 지금 아침 식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 식사 메뉴로는 한국에서 준비해온 라면에다가 일본에서 구입한 햇반을 데펴서 이렇게 함께 먹게 되겠습니다. 조리가 간단하고 또 먹기에도 편하고 해서 제가 즐겨 먹는 그런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를 마치고 간단하게 차를 한 잔 한 후에 본격적인 전철을 이용한 농촌 둘러보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아까비라 역사에 이렇게 왔는데요. 마침 여직원분께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평일날만 아침 9시부터 오후 2, 3시까지 이렇게 근무를 한다고 하는데요. 마침 계셔서 이것저것 이제 여쭤보고서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전철을 타고서 이렇게 농촌 둘러보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5월 말이라 지금 논에 이제 모내기를 하는 장면을 많이 볼 수가 있고 이미 보리나 미리
숨겨진 그러한 장면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벤더가 폈을 때 아주 예쁜 언덕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전철을 타고 최종 목적지인 후라노에 제가 도착을 했는데요. 이곳에 보니까 이제 홋카이도의 중심이다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 상징물도 볼 수가 있고, 이곳에서 이제 그 제가 지금 빵하고 샌드위치, 그다음에 우유, 맥주 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점심을 먹고서 다시 이제 돌아오는 그 전철 안에서 이렇게 농촌 둘러보기를 또 했습니다. 반대편에 앉아서 오면서 이렇게 이제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列车即将到达北魏站。列车 전철을 이용한 그 농촌 둘러보기가 이렇게 끝나고 나면은 거의 저녁 무렵이 되는데요. 이 저녁 무렵에 숙소에 이렇게 숙소 인근에 도착해서는 그 숙소로부터 한 100m 떨어진 그 마트에 들러서 이제 저녁 상 마련을 위한 그 식재료를 준비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일본 마트에서 이렇게 장을 보다 보면 한국 마트의 그 가격 비교도 하게 되고, 또 품질이나 새로운 그 물건들에 대한 그런 호기심 등 여러 가지 장 보는 재미가 쏠쏠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장 보기를 해 오고 나면은 이렇게 냉장고에다가 넣어서 보관할 것은 이렇게 보관을 하고요. 부터 이제 그 구입해 온 그 재료들로 저녁 그 반찬을 이렇게 요리를 하는데요. 먼저 이제 돼지고기하고 돼지고기 양념을 이용을 해갖고 이렇게 돼지고기 관련 그 요리를 한 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 햇반도 대표는데요. 햇반, 일본식이 햇반은 일본에서 생산한 햇반은 보통 180g으로 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햇반 같은 경우는 대개가 이제 210g으로 되어 있는데 이곳은 180g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회를 구입을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간장하고 와사비도 구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간장에다 와사비를 섞어서 이렇게 찍어 먹을 와사비 간장을 지금 만들었고요. 그리고 회를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썰고 있습니다. 회를 조금씩 오래된 느낌은 숙성을 시켜놓은 건지 이렇게 이제 연어까지 이렇게 썰어서 준비를 하고요. 지금 아까 제가 끓여 놓았던 돼지고기 요리가 이제 완성이 됐고, 회도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 요리에 그리고 제일 마지막은 라면을 끓이는 건데요. 이 라면을 끓이면서 제가 아까 그 조리해 놓았던 돼지고기 요리를 지금 벗어 식단 상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면을 마지막으로 끓여서 이렇게 해서 그릇에다 부어주는 것으로 오늘의 저녁 그 모든 요리는 끝이 났고요. 이제 그 한국에서 준비해온 그 소주에다가 이곳의 그 맥주, 삿포로 맥주를 해서 섞어서 반주로 해서 지금까지 만든 요리를 이제 맛있게 이렇게 먹는 그런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가 끝나고 나면은 제가 준비해간 노트북에다가 오늘 다니면서 찍어 놓은 영상들을 정리를 하고 이제 잠자리에 드는 것으로 해서 오늘 하루 일정이 모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